국모하고 창조화지식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인쇄 관련된 부분하고 전 상담하고 이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뭐 나중에 궁금한 일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특히 제작에 관련돼서는 좀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궁금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내용은 선생님들이 책을 지금 수업하시는 컨텐츠 부분을 제외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이게 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시중에 서점에 유통이 되는지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컨텐츠를 가지고 편집하고 디자인할 때 인쇄와 연관되어서 꼭 이 부분 하나는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게 되면은 인쇄소에 파일을 줘가지고 이거 인쇄 못합니다 이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기본적인 게 5가지 항목인데요.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하고, 그리고 원고 작업은 어떻게, 이 원고 작업 부분은 선생님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막 특별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고를 가지고 내지 편집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표지하고, 그리고 표지 만들 편집하는 법, 그리고 출판은 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서 독자까지 들어가는지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제가 수업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물어보신 질문이 다 궁금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했을 때 차라리 그게 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의 구성이 이제 보통 책의 사이즈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책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제본이라고 하고, 그리고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페이지 구성은 저희들 이 세미나가 원래 동화책 기반의 세미나예요. 그래서 양장 제본을 기반으로 해서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책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여기에 있는 사이즈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제작 비용을 조금 이따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버리는 종이가 좀 없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이 사이즈를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해야 하실 때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인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이는 무조건 절수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전지, 2절, 4절,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정확한 치수가 없습니다. 단지 얘를 몇 절로 나눴을 때 그 토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188에 257도 16절이라 하고, 182에 257도 16절이라 하고, 190에 260도 16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자를 붙여줬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16절로 할 건데 책 사이즈가 190에 260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전 정통적인 인쇄 방식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A4잖아요. 자, 여기서 A4, B5, B6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벌써 그 단어 자체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4는 정확하게 210에 297이에요. 이렇게 다 사이즈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국제 규격에 있는 판형대로 할 경우에는 내가 B5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B5는 182, 257인데 이걸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나는 국 8절로 할 거예요. 국 4절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알려줘야 된다. 자, 이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절수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전지의 종이를 토막을 냈을 때 몇 토막이 나느냐, 얘가 절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거는 최종적으로 인쇄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책을 만드실 때 책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는,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전지에다 인쇄하고 막 다 시야기 할 부분도 있고 다 달라요. 오로지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이즈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신국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신국판의 이야기는 가장 비슷한 거는 A5예요. A5는 A5는 148에 210인 수치인데 얘는 신국판이라 해서 여기가 152에 225예요.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A4, B5 이렇게 하실 경우에 정확하게 사이즈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무선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책 사이즈. 그런데 양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게 되면 그 표지가 내지보다 크죠. 양장일 경우에는 내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선책은 표지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내지하고. 그런데 양장은 달라요. 약간씩 달랐기 때문에 이때는 내지 기준에서 합니다. 내지를 내가 A4로 하게 되면은 양장 제공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책 사이즈가 4mm씩 크게 만들어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이가 이제 여러분들은 디지털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 판형에 대한 전체의 종이 전지 규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책을 많이 찍는다 이러면 종이에 이제 전지 개념부터 가야 되는데 이것만 이야기해도 몇 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종이는 두 종류가 나온다. 전지가 국전지라 하는 게 있고 사륙전지가 있다. 이 두 개의 이 두 가지의 종이가 나오는데 국전지는 우리가 치수로 말할 때 여기 A자가 적힌 거 있죠. 국전지의 종이를 가지고 8절로 접으면 A4가 나오는 거고 얘를 16절로 자르면은 국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계열의 종이를 만들 때는 국전의 종이가 쓰인다. 그리고 그냥 B계열은 사륙전지가 쓰인다.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사륙전지는 국전지보다 30% 정도의 종이가 커요. 종이값이 더 비싸요. 그런데 얘는 더 크기 때문에 P5로 자르게 되면은 A4 전지의 비슷한 사이즈보다 2배의 종이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단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걸 돌려? 16절 사이즈예요. 찌라시하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얘는 16절 사이즈고 B5 사이즈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A4 사이즈의 전단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보통 크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인쇄에서는 인쇄비를 지불을 할 때 한 년의 종이 값을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A4로 할 때는 한 년이 500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4,000장이 나와요. 국전지를 한 년을 인쇄를 다 해갖고 다 8토막을 나누면 4,000장이 나오는데 B5는 한 년을 찍어갖고 자르게 되면은 4,000장이 2배, 8,000장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전단지를 돌릴 때도 내가 많이 돌려야 된다, 많이 찍어야 된다 이러면 B5로 하시면 맞는 거고요. 나는 많은 수량이 필요 없고 일정 수량 500부, 2,000장 이하만 있으면 돼 이러면 지면을 좀 넓게 해가지고 A4로 만드는 게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인쇄비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B계열 들어가는 게 사륙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절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도 국전지에도 8절이고 16절이고 사륙에도 16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게 국전의 종인지 사륙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전의 종이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그 앞에 국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라고 적힌 것들은 국 8절, 국 16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인쇄소에 나가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륙이 16절인지 국 16절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한 번 더 보충을 하자면 절수를 이야기해 주고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종이 편형 사이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책도 지금 동화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책들도 사실 이게 규격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는 A4고 얘가 길이만 잘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종이값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똑같이 A4 종이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이 종이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없애려면 규격에 맞춰서 하시면 제일 좋고, 그런데 나는 디자인상 이게 무조건 필요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러시면은 잘려 나가야 되고 그 큰 사이즈의 가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형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뭔가 하면 이제 제본의 종류예요. 선생님들 지금 가지고 오신 책들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봐 보여주세요. 역시 네.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신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양장책이에요. 자, 양장책은 저희들은 어떻게 뭘 가지고 양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양장책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내지를 사철을 해야 된다. 얘는 이렇게 실로서 다 꼬매놨어요. 내지를 꼬매놓고 그리고 사철을 해야 되고 커버를 하드 커버를 씌워야 된다. 요게 이제 양장 제본이고요. 그 다음에 반양장은 뭔가 하면은 전체 양장 제본에서 거의 50% 정도의 금액이 뭔가 하면 하드 커버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소프트 커버를 씌워요. 일반 얇은 책 표지 있죠? 얘를 이렇게 붙였을 때 반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선제본. 무선제본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선제본이 뭔가 우리가 시중에 보는 일반적인 책들은 전부 다 무선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표지를, 내지를 낱장으로 다 자르거나 접지를 해가지고 이 끝부분을 EVA라고 하는 플로에서 녹여서 붙이고 표지를 같이 붙여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 무선제본에 보면은 EVA 본드가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보면 우레탄 본드라고 PUR이라고 하는 거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얘가 뭔가 하면은 일반적인 제본들은 또 안정본 같은 경우에는 내지가 보통 80에서 100g 정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드럽고 이렇게 좀 일반적인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지금 사진집이고 표지가 130g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책이 이렇게 갈라져 빠지는 부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래 되니까 책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럴 때 이제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이 PUR 제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본드 자체가 우레탄 본드예요. 그래서 얘는 쟤도 부러지면 빠지긴 빠지는데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PUR 제본, 퍼 제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쟤는 그런데 기본적인 제본비가 비싸요. 무선 EV 제본비의 2배 이상입니다. 보통 한 3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본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치 제본. 스티치 제본은 자, 요거 한 개씩 쭉 돌려가서 보세요. 자, 스티치 제본은 뭔가 하면은 내지와 표지를 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사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양장이 하는 사철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그냥 우리 미싱 제본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제본을 스티치 제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티치 제본은 지금 보셨다시피 너무 두꺼우면 바늘이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종의 페이지의 수량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누드 제본은 양장 제본인데, 양장 제본인데 이 책등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누드 제본이 아닌데, 제가 나중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양장 제본하고 똑같은데요. 얘는 책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양장 제본하고 왜 누드로 하고 이걸 하느냐? 자, 양장 제본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하드커버. 네? 하드커버? 제일 정말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보호하는 것 또 전시용. 전시. 굉장히 훌륭하다. 네. 얘는 책을 펼쳤을 때 180도 펼쳐집니다.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펼치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펼침성이 될 수 있는 기본 자체가 사철이 되어야 됩니다. 사철이 되어야 되고 사철에서 이제 그 커버를 부착하는 방법이 면절에서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양장 제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보기 좋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은 펼침성이 180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누드 제본은 얘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금 책등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책을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책등을 안 잡아주니까 펼침성이 더 좋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좀 약해요. 내구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가지고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거는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 고현정 씨, 그 배우, 그 사람 자서전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책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내구성은 좀 떨어진다. 제본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북 같은 거를 많이 쓰세요. 펼쳐서 그냥 그림 그려도 벽화로 다 펼쳐지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내구성이 약하다는 어떤 점인가요? 이 책 등을 대화 대사회가 올 사철을 하고 나게 되면은 사설은 실로 묶어준다는. 네네 하고 나면은 사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대화 대사회가. 그래서 여기를 얘는 그냥 본드로서 한번 살짝 붙여주는 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얘 양장은 여기에 또 책등이 있어갖고 얘를 여기 잡아주고 있는데 얘는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야 대화 대사회가 조금씩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다른 거 양장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네? 책이 오염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단점 부분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책방에 가시면은 책이 다 꽂혀 있죠. 그럼 책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은 여기를 하시고 전면으로 커버를 씌우세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가서는 커버 씌우고 하시는 분들 있고 또 전면 씌우기가 어려신 분은 띠지로 해서 씌우셔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변형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자, 제본 방식 중에 제가 한 가지가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게 하나, 부각된다보다도 좀 많이 찾으시는 게, 뭐 같이 생겼어요? 수첩이죠?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장인데, 얘들은 일반적으로 여기를 책동도 붙이고 하드커버가 소프트로 안 하고 일반 다이어리 이제 쓰는 용도로 해서 이제 조금 달라서 저희들은 그냥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저희들은 다이어리 제본이라고 이야기를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나오고 보통 다이어리들은 양장은 귀돌이가 안 되어 있는 여기 코너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양장들은 지금 다이어리는 다 되어 있죠. 이런 제본들도 있다고. 얘는 무선입니다. 얘는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옆에 보시면 본드가 보이세요? 예, 여기 있으면은 다 무선이고 얘를 펼쳤을 때 더 안 펼쳐져요. 예, 펼치면 이제 뚝, 여름철에는 덜한데 겨울에는 똑 부러져요. 그리고 낮장이 흘러요. 그리고 낮장이 흐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제본들은 낮장의 종이를 다 추려가지고 기계에 넣게 되면 여기를 싹 밀링을 하면서 갈아서 본드 칠을 해줘요. 그 옛날에 떡제본이라고. 네, 그렇죠. 떡제본이라는 용어가, 떡제본 용어, 그냥 본드, 옛날 그 50 본드, 돼지 본드고 칠하는 것도 떡제본이고, 무슨 제본도 제본소에서는 떡제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가장 보편적인 부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떡제본이라고 하면 대강 아시죠? 그래서 무선 제본에서는 한 가지 좀 더 알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기본 제본하고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는 게 있다. 요거는 날개 제본이라고, 무선 날개 제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단행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책이 좀 많이 달라붙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날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본의 종류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구성입니다. 페이지 구성인데, 양장 제본은 페이지 단위를 4의 배수 단위로 막 가지고 가셔야 돼요. 4의 배수로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한 대를,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는 4장을 해서, 여기다 사철로 꾸며서 한 대씩 엮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이 존재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잖아요. 그래서 4의 배수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한 가지, 4의 배수는 맞는데, 내가 정말 버리는 거 없이 다 하고 싶어. 그러시면 나중에 내가 많은 책을 찍었을 때는 8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건 왜? 인쇄에서 절수로 나왔을 때 8P 단위가 제일 적은 단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8P 단위로 하시는 게 맞고 8P도 4의 배수잖아요.
굳이 일단은 하시려면 4회 배수를 해주는데 저는 추천은 8회 배수까지. 제일 좋은 거는 16회 배수입니다. 한 대가 16페이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A4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줘가지고 나중에 내가 책을 좀 많이 찍었을 때 그러면은 종이값하고 인쇄비를 버리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얘를 갖다 8피로 하게 되면은 뭐 견적을 정확하게 제일 마지막 대수는 인쇄 양을 반으로 찍고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견적은 그렇게 내질 않아요. 16페이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한 대로 다 잡아요. 한 페이지나 16페이지나 똑같이 견적을 내버린다고요. 그리고 종이 양도 똑같이 내버려요. 그래 되면 그 금액이 커져요. 그래서 대수를 A4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6페이지로 가는 게 맞고 굳이 신국판으로 하시려고 하시면 32페이지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단위로 가는 게 나중에 인쇄비에서 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인쇄비하고 종이값하고. 네. 혹시 면지를 제작할 때 그 16페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지는 제가 뒤에 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지. 어차피 과정이 나와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싶으면 될 것 같고,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양장을 하는 게 왜 4페이지 단위라고 했었어요? 사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4페이지라 했죠. 반양장도 똑같이 사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4페이지 단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무선 제도는 그냥 한 페이지 단위예요. 제가 무선은 낱장의 종이를 추려서 그냥 본드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단위예요. 최소 단위가. 이 한 장에 단면이 되든 양면이 되든 어떡하지 뭐 종이값은 똑같이 들 거고 인쇄비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한 페이지 단위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UR도 무선하고 똑같고 얘는 풀만 달라지는 겁니다. 스티치 제본도 지금 제가 들여있는 거 보면은 한 장 잡으면 양쪽으로 걸쳐서 4페이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4페이지 단위. 누도도 양장이 사칠이 기본이기 때문에 4페이지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